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느러미 휴먼연구소 소장 김한수입니다. 어려운 큰 힘든 일들을 잘 견뎌내면서 이제 내 몸을 챙기고 그리고 나의 미래를 바라볼 수도 있는, 그리고 또 내가 다시 회복하고 일어설 수 있는 그 희망과 또 그날을 생각하면서 재기하는 우리들에게, 다시 일어서는 우리들에게 오늘은 그 밥 딜런의 노래 일부를 함께 생각하는 시간을 가져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얘기죠. 구르는 돌처럼, 유명한 문구입니다. 바로 밥 딜런의 노래 중에 Like a Rolling Stone, 구르는 돌, 이 말만 들어도 벌써 가슴 설레죠. 또 롤링 스톤즈라는 지금 40년 이상 처음부터 끝까지 지금 깨지지 않고 그룹을 하고 있는 그 락 밴드도 있죠. 바로 이 밥 딜런의 노래를 한번 오늘을 좀 생각하면서 그 노래가 우리에게 주는 의미를 한번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우리나라도 그렇지만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전 세계적으로 이 대중음악 그러면 이건 클래식 음악에 비해서 수준이 좀 떨어지는 걸로 생각들을 많이 했어요. 기타 같은 것도, 이 기타를 쳐본 사람은 알겠지만 굉장히 기타의 세계가 깊고 어렵습니다. 절대 피아노보다 쳐지지 않아요. 그런데 수많은 세월 동안 기타 그러면 그냥 집시들의 악기 이렇게 이 정도로만 생각을 했죠. 그런데 한 18세기 정도 들어서면서 기타의 세계가 얼마나 깊고, 또 기타의 그 음악 세계뿐 아니라 기타의 그 음악이 얼마나 귀하다는 것을 조금씩 알게 됐고, 우리가 타레가 들어보셨죠? 타레가 알함브라 궁의 추억. 스페인 땅이지만 오랫동안 아랍 사람들이 살아서 스페인에는 그 아랍풍의 건물들이 많이 남아 있어요. 그 알함브라 궁, 그 궁의 추억이 그 클래식 음악, 그거 모르는 사람 없죠. 그러면서 이제 이 클래식 음악이라는 게, 기타라는 음악이, 이 클래식 기타, 이 기타의 세계가 얼마나 깊은가, 이런 것도 아주 뒤늦게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호아킴 로드리고의 아랑페즈 협주곡이라든지 기타 협주곡도 나온 것이죠. 오케스트라하고 기타가 협주곡을 하는 거죠. 그렇게 사람의 인식은 자꾸 변화되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우리나라도 그렇고 대중음악 그러면 이제 수준이 좀 떨어지는, 격이 떨어지는, 질적으로 좀 비교가 좀 안 되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해왔지만 20세기가 돼서 시간이 많이 지나면서 이 대중음악에도 깊은 세계가 있다는 걸 조금씩 깨닫게 되고 인정하게 되는데, 그런 그 기여를 했던 사람들이 바로 비틀스라든지 밥 딜런이라든지 폴 사이먼이라든지 이런 실력 있는, 질적으로 좋은 음악을 만들어내는 이런 예술가들을 통해서 이제 대중음악의 격이 자꾸 이제 좀 높아지게 된 거죠. 특히 밥 딜런과 폴 사이먼은 유대인입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도 강조했지만 유대인으로서 세계 예술의 세계를 몇 단계 끌어올리는 역할을 한 사람들이 그 유대인들 중에 많이 있는데, 그 중에 밥 딜런과 폴 사이먼이 있죠. 이 사람들 노래는 둘 다 이제 문학을 전공했기 때문에 정말 그 깊이가 있고요. 문학, 철학 이런 것들, 인문학을 전공한 사람들이라서 정말 명곡들이 많이 있습니다. 폴 사이먼의 노래도 그렇고 밥 딜런 노래도 그렇고. 그래서 이제 요즘은 이제 그 팝 클래식이라는 말도 씁니다. 대중음악이지만 정말로 좋고 늘 들을수록 남는 의미 있는 것을 이제 팝 클래식이라 이렇게 부르기도 하죠. 그래서 좋은 대중음악들, 요즘에는 격을 따지지 않고 다 소중한 음악으로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 중에서 이제 밥 딜런 얘기를 오늘 좀 해보겠습니다. 우리 밥 딜런은 또 노벨 문학상까지 물론 탄 거에 대한 논쟁은 많이 있지만, 어쨌든 그의 예술성과 문학성이 이제 세계적으로 역사적으로 인정을 받았다는 얘기죠. 밥 딜런은 정말 우리가 이제 좋아하는 그런 그 시대의 그 가수이기도 하고요. 밥 딜런이라는 말 자체가, 우리가 밥 딜런이잖아요.
그러면 원래 밥 딜란의 이름은 로버트 짐머맨이라고 하는 원래 이름이고, 이 밥 딜란은 또 유대식의 이름도 가지고 있습니다. 유대인이기 때문에. 그런데 어느 날 이 딜란 토마스라고 하는 그 시인이 있어요. 이 사람은 그렇게 많이 유명하진 않은데 매니아들은 깊이 빠지는 그런 시인입니다. 이렇게 막 전체적으로 유명하진 않은데 아는 사람은, 이 딜란 토마스는 어떤 사람이냐면 밥 딜란보다 뭐 한 몇십 년 위에 한 세대 앞에 사람이죠. 웨일즈, 영국 쪽의 이제 시인인데 뉴욕에 건너가서 그 문학 활동을 하다가 39인가 젊은 나이에 요절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것도 요절도 무슨 뭐 멋있게 요절한 게 아니라 술 너무 많이 먹다가 죽은 걸로 알려져 있어요. 기인이죠, 기인. 그런데 그의 시가 막 아는 사람들은 폭발적으로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밥 딜란도 이런 그 문학적인 그 자질을 갖고 있다 보니까 밥 딜란이 소년이었을 때 바로 이런 딜란 토마스의 시는 정말로 뭐 그 사람들에게 쇼킹하게 다가오는 정말로 신세대 같은 시죠. 그러니까 이제 이 딜란 토마스를 좋아하다 보니까 자기 이름을 이렇게 딜란으로 밥 딜란 쪽으로 원래는 밥 딜란 토마스가 그렇게 복잡하게 바꿨어요. 그 정도로 이 시인을 좋아했던 사람이 바로 밥 딜란입니다. 그래서 밥 딜란이나 폴 사이먼의 노랫말을 이렇게 보면은 우리가 영시를 배울 때 느끼는 하고 같습니다. 다 그 시적인 그 요소가 다 들어가 있고요. 시적인 그런 그 장치들이 다 들어가 있고 굉장히 깊지요. 근데 어쨌든 이제 밥 딜란은 이제 그 포크싱, 우리가 이거 폭 음악이라고 할 때는요, 폭 뮤직, 이거는 좀 격이 좀 다릅니다. 폭 뮤직은 좀 고급 음악으로 통합니다. 가사가 일단 심오하고, 폭 뮤직은 일렉트릭 사운드를 잘 안 쓰고 통기타라든지 그 다음에 하모니카라든지 이런 것들, 그 순수한 그 자연 음악을 통해서 좋은 가사를, 심오한 가사를 이제 사람들에게 이렇게 알리고 그러는 음악인데, 이제 폭 뮤직으로 밥 딜란이 유명해지다가 이 사람의 음악이 전 세계 Blowing in the Wind, 이런 유명한 노래 아시죠? 전 세계에 Blowing in the Wind, 아주 전 세계에 이제 그 반전 음악으로, 또 그 당시 월남전이라든지 이런 그 전쟁을 막 미국이 전쟁할 때 전쟁을 반대하는 그런 문학의 상징으로 자기의 노래가 많이 알려지게 되면서 밥 딜란은 나름대로 조금 성공했다는 생각보다는 예술가는 늘 진취적이죠. 내가 여기서 이거로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딱 가지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의 김민기 씨도 포크싱어였죠. 포크싱어로서 우리가 잘 아는 이런 대중가요, 운동가요 이런 거를 많이 부르는 사람이지만 본인도 거기에 자신을 한정시키는 걸 원치 않았어요. 그래서 그 사람도 다시 이후에 뮤지컬 제작자라든지 이렇게 대학로로 들어와서 그 연극이나 뮤지컬로 해서 자기의 또 다른 그 인생의 시대를 더 많이 바쁘게, 더 많이 이제 진행시킨 사람이죠. 밥 딜란도 이제 포크 뮤직, 폭 뮤직을 하다가 좀 더 나도 좀 발전하고 싶고 변화되고 싶은 상황에 이제 그 당시에 전 세계를 휩쓰는 것이 있었는데 바로 비틀즈입니다. 주로 영국계, 그러니까 이 음악 얘기를 오늘 조금 하자면 원래 대중음악의 뿌리는 미국에 있습니다. 미국에 뭐에 있습니까? 미국에 있는 흑인들에 있어요. 이 흑인들이 노예 생활을 하면서 그 기독교 음악을 접하게 됩니다. 자기들의 주인들이 교회 가서 예배를 보면서 자기들은 안 시켜줘요. 교회 밖에서 그냥 이렇게 있는 거예요.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마차 닦으면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렇게 교회에서 찬송가 소리가 나오고 기독교 음악이 이렇게 나오니까 원래 흑인들이 아프리카에서 음악을 중요하게 살고 생활해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의 음악이 자산이 있는 거죠. DNA가 있는 거예요. 그 교회 음악을 들으니까 굉장히 사람들이 음악적으로 그걸 좋아하게 된 거죠. 그러면서 여러 가지 장르가 있었지만 여기서 그들의 재즈 음악이 탄생하게 되죠. 미국입니다. 그래서 이 재즈의 음악 속에서 이제 그 흑인들만의 음악,
그래서 백인들이 싫어하기도 하면서도 그러면서 음악이 좋으니까 또 할 수 없이 좋아. 음악을 연주하는 사람은 우습게 보면서도 또 음악은 좋아하고 이런 또 묘한 아이러니가. 그래서 그 이제 재즈가 이제 쭉 이제 백인들 전 세계를 잡으면서 재즈에서 우리가 얘기하는 블루스 음악이 생깁니다. 이제 뭐 여기도 여러 가지 리듬 앤 블루스나 뭐 복잡하지만 이 블루스 음악에서 락큰롤이 생기거든. 근데 이 락큰롤이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그 락큰롤의 본고장인 미국에서는 별로 이것이 호응을 못 받았어요. 그런데 이 락큰롤이 영국으로 건너갑니다. 근데 영국 사람들은 이 락 음악의 락큰롤에 대해서 굉장히 좋아하고 락큰롤이 영국에서 그 full blown 아주 꽃을 피우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영국에서 비틀즈를 비롯한 영국의 그 뮤지션들이 락큰롤로 전 세계적으로 유명하게 되니까 거꾸로 이게 이제 미국으로 가게 된 거죠. 미국. 이거를 브리티시 인베이전이라고 얘기합니다. 브리티시 인베이전이라는 말은 공격이란 말이거든요. 오히려 미국에서 미국에 생겨났던 재즈, 블루스, 락큰롤이 영국으로 들어가서 다시 역으로 미국을 정복하는 거예요. 브리티시 인베이전. 이거의 대표적인 주자가 바로 이제 비틀즈가 된 거죠. 뭐 비틀즈뿐 아니라 뭐 레드 제플린이라든지 뭐 퀸이라든지 영국의 그 밴드가 그 락의 음악의 역사에 훨씬 더 많이 있죠. 강력한 밴드들이. 그래서 이제 밥 딜란도 포크 음악을 하다가 이 브리티시 인베이전의 그 영향에 이 비틀스 음악이 이제 60년대 후반에 세계를 확 장악을 할 때 이 밥 딜란도 그의 예술이 이 비틀스의 음악에 심취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달인들은요, 대가들은 절대로 머무르지 않아요. 구르는 돌, 자기 노래지만 사실 밥 딜란의 삶이기도 합니다. 그냥 자기 포크싱어로 그냥 어느 정도 뭐 블로잉 인 더 윈드 해가지고 전 세계적인 자기 그런 우상이 됐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그거는 그거로 딱 적고 새 인생을 시작하는 거예요. 밥 딜란이 그래서 그 위대한 겁니다. 그의 인생에서 계속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요즘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의 변화에 이제 비틀즈의 락큰롤에 심취하면서 자기의 음악을 락큰롤처럼 만드는 시도를 했는데 이제 자기도 전자기타를 맨 거죠. 전기기타를 메고. 근데 그거를 미국 사람들은 좋아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우리는 당신을 포크 그 통기타로 하모니카 하면서 블로잉 인 더 윈드 이런 거 부르는 사람으로 우리는 기억하고 싶어. 왜 딴짓해? 이렇게 반응이 안 좋아. 밥 딜란이 이제 전자기타 메고 밴드랑 노래하고 첫 번째 발표한 노래가 바로 이 Like a Rolling Stones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았죠. 그러나 역시 이 노래는 노래가 좋다 보니까 서서히 전 세계를 상징하는 노래로 이제 자리 잡게 된 거예요. 이게 음악 얘기하니까 참 재미가 있네요. 어쨌든 그 밥 딜란은 그런 변화가 있습니다. 뭐 같은 계통으로 폴 사이먼 똑같은 유대인이고 예술을 미국의 문화, 세계의 문화를 이끌어간 사람이지만 밥 딜란과 폴 사이먼이 약간 다르죠. 폴 사이먼은 지금도 옛날 그 노래를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60년대 했던 그 노래가 지금도 그 사람이 70이 넘어도 그런 데 가서 그 노래를 해요. 큰 변화를 우리가 느끼지 못합니다. 우리나라에도 변화를 못 느끼는 사람들 많죠. 맨날 그 70년대 했던 노래 70, 80에 나와서 또 부르는, 물론 저도 좋아하지만 그건 어떤 가수는 우리 조용필도 그렇고요. 어떤 가수들은 자꾸 변화된 노래를 합니다. 시대에 맞는 자기만의 새로운 노래를 합니다. 이런 분들이 진정한 뮤지션이죠. 물론 새로운 걸 내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이 별로 안 좋아합니다. 어린아이들 20대에도 새로운 노래 좋은 거 많은데 무슨 나이 들어가 60 넘은 사람이 새로운 노래 만든다고 누가 좋아하겠어요? 옛날 유명한 거 부르면 띵강띵강 사람들이 좋아할 텐데. 그런데 새로운 노래를 만든 사람은 대단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런 건 아시면서 보셔야 돼요. 옛날 유명한 가수들이 새로운 노래를 한다. 우리는 옛날 히트곡만 생각해서 왜 그거 안 틀어주지? 그거 안 해주지? 생각하죠. 새로운 노래를 만드는 그 사람은 위대한 예술가인 거예요. 새로운 걸 오늘도 시도하는 사람. 밥 딜란은 바로 그 새로운 도전과 시도로
이 롤링 스톤스, Like a Rolling Stones라는 노래를 만든 것입니다. 이제 노래 소개는 뭐 이 정도로 하고요. 어쨌든 이 노래는 굉장히 이제 밴드가 동원돼서 흔쾌하게 이루어지지만 가사가 굉장히 길고 노래도 좀 까다롭고 쉽게 따라하기는 어렵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러면서도 가사가 쉽게 해석이 잘 안 돼요. 이제 우리 액면적으로 해석은 했어도 그 가사가 진짜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그런 거를 쉽게 알기는 어렵습니다. 이 노래가. 그렇지만은 이 노래의 특징은 뭐냐면 어떤 그런 은유가 많아요. 메타포라고 그러죠. 메타포. 그러니까 은유가 많으니까 쉽게 이해가 안 됩니다. 그쪽 문화권 사람들도 쉽게 이해를 못할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상징, 심볼. 이런 게 많으니까 또 아이러니란 말 하죠. 아이러니컬하다, 아이러니. 그러면 세타이어란 말이 있습니다. 요거는 뭐 특별한 말이라면 풍자라고도 할 수 있는데 굉장히 약간 비꼬는 듯한 느낌, 이런 느낌. 이런 상징적인 문화 기법이 이 가사 안에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쉽게 이해하기는 어렵습니다. 제가 이제 이 모든 강의 내용은 다 책으로 써 있기 때문에 책으로 된 내용 안에는 이제 제가 가사 전문을 다 이제 수록을 했고, 그리고 이제 뭐 상세한 얘기도 뭐 다는 못하더라도 좀 이제 했지만은 이제 강의에서는 그 많은 가사를 이제 다 쓰기는 좀 어렵네요. 근데 이런 것들, 은유나 상징이나 아이러니나 세타이어, 풍자가 많기 때문에 미국 사람도 잘 이해가 안 가기도 하고, 이건 누구에 대한 얘기인 거지? 오로지 작가만 아는 거야, 작가만. 이제 어쨌든 간에 이제 굉장히 어렵기도 하지만 큰 내용은 이렇습니다. 큰 내용은 뭐냐면 아주 잘 나가던 한 여자가 있습니다. 아주 인기 있고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사람들에게 좋은 대접을 받고 그러던 한 여인이 있는데, 어느 날 이 여인이 이제 몰락을 합니다. 우리가 얘기하는 fall 혹은 fail이죠. 완전히 몰락을 해서 다 가진 거를 다 잃어버리고, 이제는 한 끼 식사도 마음대로 못하고 한 끼 식사에 대해서도 걱정해야 되는, 옛날엔 초호화판으로 살고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 있었고 그리고 인기 있고 유명하고 대중적인 사람이었는데, 어느 날 아무 가진 게 없는 알털털이가 된 거예요. 빈털털이가 된 거예요. 그리고는 정말로 가진 게 하나도 없는 그런 추락으로 fail로 fall로 그냥 밑바닥까지 이제 내려간 한 여인이 있습니다. 그 여인을 작가는 바라봅니다. 화자라고 그러죠. 화자는 그 여인을 바라보면서 첫 번째 1부, 2부가 돼 있어요. 1부는 뭐냐? 그 현재 모습을 묘사합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아까 얘기한 은유라든지 또는 풍자를 섞어서, 너 옛날에 이렇게 잘 나갔는데 옛날에 너 주변에 사람이 이렇게 많아, 네가 한마디만 하면 남들이 다 좋아하는, 지금 너는 아무 주변에 없구나, 다 잃었구나, 가진 게 아무것도 없구나, 밥도 제대로 못 먹는구나, 이렇게 이제 현재 묘사를 조금 약간의 조롱기도 있고요, 또 그런 뭐 풍자적인 의미도 있고 해서 쭉 그 얘기를 전반부에 쓸어 넣습니다. 그런데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중요합니다. 그걸로만 끝난다면 가치가 없죠. 거기에서 2부로 가면 대안 제시를 하죠. 여러분, 풍자 비평만 해서는 안 됩니다.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능력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대부분 대안 제시는 안 하죠. 했다가는 약점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보통은 묘사, 풍자, 그 다음에 평까지만 하지 대안 제시는 안 합니다. 뭐 잘 못했다 해놓고도 그럼 어떻게 할까요? 얘기 안 하죠. 그런데 이 노래는 대안을 제시합니다. 너 정말 이렇게 뚝 떨어졌구나, 불쌍하구나. 그 대안 제시가 뭡니까? 롤링 스톤, 구르는 돌처럼 앞으로 나아가라. 이게 대안 제시. 그 대안 제시 전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기 있는 문장 아시죠? When you got nothing, you got nothing to lose. 네가 만약에 아무것도 가진 게 없다면, 즉 네가 모든 걸 다 잃었다고 얘기한다면
그 말은 무슨 말이냐? 네가 더 이상 잃을 게 없다는 거하고 똑같지 않냐? 우리가 한두 개 안 잊어버리려고 노력하고 하다 보면 다 잊어버리면 그다음부터는 막 가죠. 쉽게 얘기하면 비 오는 날 우리가 이렇게 우산을 들고 나왔는데 빗방울이 좀 나를 안 젖게 하려고 이렇게 발도 조심하고 손도 조심하다가 비가 억수로 내리니까 발이 젖어. 좀 이따 팔도 젖어. 덩어리도 다 젖어. 그러면 에이 하고는 이제 막 그냥 첨벙첨벙 가죠. 그겁니다. 네가 다 잃었다면, 네가 잃은 게 그렇게 많고 가진 게 없다면 거꾸로 얘기해봐. 네가 잃을 게 없다는 거 아니에요. 바로 역으로 생각해봐라. 역으로. 그럼 역설이 나오죠. 파라독스. 역설적인 말이 나오죠. 바로 그 역설이 뭡니까? 역설. 네가 가진 게 없다면 역설로 다시 거꾸로 뒤집어 생각해보면 네가 이제 더 이상 잃을 게 없다는 거야. 그렇다면 just like rolling stone, 구르는 돌처럼 이제 과감하게 나가라. 다 잊어버렸으니까. 우리 세상에 제일 무서운 게 뭡니까? 그냥 다 잊어버리고 그냥 이제 그냥 막 나가는 사람이 제일 무섭죠. 막 그냥 아무렇게나 해도 되니까. 꼭 그런 개념은 아니라도 그런 마음으로 이제 구르는 돌처럼 이제 너의 길을 이제부터 너의 길을 가라. 무슨 말입니까? 이제 네가 잘 됐던 시절이 있었는데 그 잘된 모든 걸 다 잃었지 않느냐. 그렇다면 역으로 생각하면 이제 너에게는 새로운 시대가 열려지는 것이다. 그 새로운 시대를 그쪽을 향해서 강력하게 나아가고 구르는 돌처럼 그냥 씩씩하게 나아가라. 그런 이제 아주 힘 있는 얘기를 이 노랫말에서 해주고 있어요. 자, 우리 구르는 돌, 정말 좋은 얘기죠. 구르는 돌, 롤링스톤스죠. 이 구르는 돌을 몇 가지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1번은 바로 이겁니다. 1번은 요거예요. 1번 요 밑에. 구르는 돌은 no moss라는 말이 이끼예요. 그러니까 이끼가 끼지 않는다. gathers no moss. 구르는 돌은 이끼를 모으지 않는다. 그런 말이죠. 그러니까 구르는 돌에는 이끼가 끼지 않는다. 그 무슨 말입니까? 활동하고 항상 저희가 좋아하는 말, 과정 중에 있는 이들은 이끼가 낄 틈이 없죠. 이끼가 낀다는 건 정체되어 있고 잘못된다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가진 게 많다고 밥 딜란 자기의 말이죠. 내가 Blowing in the Wind 이런 노래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반전의 운동으로서 포크의 최고의 경지에 이른 사람으로서 인정받는 거 좋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구르는 돌의 모습으로 사는 것이다. 롤링스톤. 그래서 새로운 시도, 새로운 도전, 새로운 활동, 새로운 목표, 새로운 과정을 향해서 나아갈 때만이 나는 진정 살아있는 존재라는 거죠. 이게 바로 이 노래 안에 들어가 있고 밥 딜란 자신의 생각일 수도 있는 것이죠.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좀 반대 의미도 있어요. 반대 의미. 뭐냐면 구르는 돌에 이끼가 안 끼잖아요. 너무 경상도 말로 너무 나대면 얻는 게 없다. 그래서 이제 구르니까 이끼가 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나대면 돈이 모여지거나 너무 나대면 주변의 친구라든지 네가 이룰 좋은 업적이나 이런 게 없을 수도 있다. 이런 그 반대의 뜻도 있다고 그래요. 근데 별로 잘 안 쓰는 얘기죠. 근데 하여튼 있고요. 세 번째가 바로 우리 노랫말 우리가 얘기한 것처럼 모든 걸 다 잃고 이제는 그 계급장 다 떼고 액면 그대로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구르는 돌처럼 적극적으로 당당하게 세상을 향해 확 그냥 돌진하는 모습. 이제 세 가지 정도를 얘기할 수 있는데 2번은 이제 이 노래나 이런 분위기에는 이제 안 맞는 것 같고요. 1번하고 3번이 이 노래에서 구르는 돌이라는 의미로 우리가 이제 느낄 수 있겠죠. 그렇지만은 3번이 더 내용이 더 강하죠. 1번도 중요하죠. 1번도 새로운 과정, 이끼가 끼지 않는 활동하는 존재 중요하죠. 이거는 가진 사람, 또 성취한 사람, 또 이룬 것이 많은 사람, 그래도 새롭게 하는
우리가 헤르만 헤세 다 좋아하시죠? 우리나라 사람들 굉장히 좋아하는 작가입니다. 이 헤르만 헤세의 그 데미안이라는 소설이 있어요. 잘 알죠? 데미안, 이거 정말 깊고 또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랑하는 작품이죠. 이 데미안을 헤르만 헤세가 어떻게 만들었냐면요, 이미 헤르만 헤세는 작가로서 명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유명해지면 아무 책이나 내도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삽니다. 그러니까 이 데미안이라는 책을 냈으면 그냥 헤르만 헤세 거 오 사자 하고 사람들이 사는 거예요. 그런데 헤세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나는 이 데미안을 액면 그대로 이 실력만 가지고 내가 내겠다. 그래서 다른 이름으로 데미안에 나온 주인공 이름인가 하여튼 그 다른 이름으로 이 데미안 저자를 책에다 헤르만 헤세라고 쓰지 않고 그 다른 이름을 써가지고 그냥 출판을 합니다. 그런데 서서히 사람들에게 알려진 게 이 데미안이죠. 물론 뭐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건 표면적인 거니까 깊은 사연은 제가 이제 모릅니다. 하여튼 기본적으로 그렇다는 얘기. 그것도 마찬가지죠. 지금까지 내가 이루어놓은 명성에 의존하지 않겠다. 새롭게 도전하겠다. 그런 뜻이 들어갑니다. 자신감, 그리고 새로운 영역에 가고 싶은 거. 밥 딜란도 포크 뮤지션으로서 이미 알려졌고 경지에 올랐지만 그래도 자기는 비틀스, 영국 사람, 우리 옆에 나라 영국 사람이지만 그렇지만 나도 한번 저런 거 해보겠다. 새로운 분위기에 나도 한번 도전해보고 새로운 분위기를 시도해보는 이런 이제 의도 중요하고요. 3번은 뭡니까? 우리가 다 잃었을 때, 이번 우리가 주제처럼 실패하고 떨어져서 가진 걸 다 잃고 정말 힘든 게 다시 이제 회복하고 재기하려고 할 때에 그때의 구르는 돌의 마음으로, 구르는 돌은 뭡니까? 거칠잖아요. 뭐 가릴 게 없잖아요. 비 오는 날 정장 입고 나온 사람 처음의 모습이 아니잖아요. 다 젖어버리고 더 이상 젖을 데가 없는, 이제는 첨벙첨벙 막 나아가는 그런 돌파력 있는, 돌진할 수 있는 그 모습의 구르는 돌처럼 나가라. 이게 이제 바로 이 노래의 구르는 돌이라 이제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이러는 이제 그 노랫말로 다시 돌아가서, 노랫말은 모든 걸 잃은 어떤 여인입니다. 그 어떤 여인에게 이제 네가 다 잃어버렸다. Nothing. 가진 게 없어. 그래서 잃어버릴 것도 없어. 다 잃어버렸다. 그런데 사실 의미는 뭡니까? 더 이상 잃을 게 없다는 이 말의 의미가 뭐예요? 너 자신의 존재, 빙이죠, 빙. 이거는 잃지 않았다는 거지. 우리가 존재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나 자신이잖아요. 비록 그 여인이 다 잊어버려, 명성도 잊어버려, 돈도 잊어버려, 친구도 다 잊어버렸지만 제일 중요한 걸 안 잊어버렸어요. 역설적으로. 뭡니까? 나 자신이라고 하는 이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나 자신 아직 잃지 않았잖아.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나 자신. 내 자신이 존재가 끝나면 non-being, 비존재로 가버리면 non-being, 이건 실존적인 용어인데 비존재입니다. 비존재로 가버리면 세상은 없는 거거든요. 의미는 없는 거거든요. 비존재가 아니라 지금 being이지 않느냐. 가장 중요한 너 자신을 지금 잃지 않았지 않느냐. 이거를 역설적으로 얘기해 주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너의 존재, 너 자신은 아직 잊지 않느냐. 그러기에 끝나지 않은 것이죠. 우리 또 유명한 말이 있죠. It's not over till it's over. 우리 유명한 야구 용어죠. 야구 용어입니다. It's not over till it's over. 끝나기 전까지는, 끝날 때까지는 끝난 게 아니다. 특히 야구, 9회 말에 그냥 이런 야구 용어죠. 그래서 끝났다는 건 뭡니까? 비존재, non-being으로 한 거. 끝나지 않았단 말이야. 아직 너 자신의 존재, 너 자신이라고 하는 존재가 남아있다는 것은 끝난 것이 아니라는 거지. 너 자신의 존재가 남아있으므로
네가 태어날 때에 뭐 이렇게 가지고 태어나느냐? 너 혼자 알몸으로 태어났지 않느냐? 그 새로 태어나는 모습으로 다시 롤링스톤, 구르는 돌처럼 당당하게 새로 일어나서, 그 뭡니까? 이전에 살았던 것과 전혀 새로운 삶을 이루면서 너만의 새로운 역사를 쓸 수 있는 바로 새로운 시간이, 새로운 기회가 바로 지금이라. 이런 역설적인 얘기를 이 노래에서 해주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노래 가사가 심오합니까? 지금 네가 사막 한복판에 서 있다 할지라도 네가 살아있다면, 살아있다는 것을 깨닫는 게 중요한 것이고, 살아있다면 오아시스를 향해서 한 걸음을 내딜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내가 살아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준 노래가 바로 이 롤링스톤스, 구르는 돌이라는 말이 아닌가 싶습니다. 밥 딜란 자신에게 한 말이기도 하고 온 세상을 향해서 내뱉은 말이기도 한 것이죠. 정말로 대중가요에 정말 이런 깊은 심오한 의미가 있어요. 얼마나 참 그게 참 노벨 문학상이라는 게 없던 게 아니죠. 의미 없는 게 아니죠. 굉장히 중요한, 이렇게 중요하니까 노벨 문학상이 가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더 나아가서 이제 얘기하자면, 아까 얘기했지만 밥 딜란의 노래에서는 조롱이나 풍자가 있었죠. 일부에서. 그러나 거기에서만 머무는 게 아니라 대안을 제시해 주었다. 이게 이제 이 노랫말의 중요한 겁니다. 근데 조롱과 풍자의 내용은 굉장히 많아요. 한 90%. 그리고 대안 제시는 뭐 10%도 안 돼요. 하여튼 아주 조금 이렇게 대안 제시가 있는데, 그게 바로 이 노래의 큰 장점이라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대부분은 문제 제기만 하죠. 조롱하고 풍자하고 단점 얘기하고 못한 것만 얘기하지, 대안 제시, 그러면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 얘기는 못합니다. 모든 평론가들은 그렇죠. 지적이나 조롱이나 평론, 크리티시즘은 많지만 그것만 있는 것이지 그 뒤에 대안이나 그러면 어떻게 좋은 게 있을까, 이런 얘기는 잘 하지 않죠. 뭐 예를 들면 우리가 영화를 볼 때, 뭐 영화가 딱 그냥 우리 인터넷에 들어가면 등급이 딱 있잖아요. 평점. 뭐 좋은 영화 해도 뭐 평론가들은 뭐 6점 이렇게밖에 안 줍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영화 만드는 사람은 얼마나 수고해서 만들었겠어요. 근데 그 평점 딱 쓰는 건 쉽잖아요. 솔직히 얘기해서 초등학생도 평점을 쓸 수 있죠. 너 보고 이 영화를 10점 만점으로 써봐. 그러면 초등학생도 뭐 몇 점 쓸 수 있죠. 누구든지 평을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거꾸로 생각해보세요. 아주 뭐 평이 떨어지는 영화를 하더라도, 그러면 당신이 이 영화를 한번 만들어 보세요. 만들 수 있겠습니까? 영화를 만들 수 있는 평론가는 정말로 몇 명 안 되겠죠. 그러나 평론만 하는 것이 그들의 일이에요. 그래서 만들 수는 없습니다. 대안 제시는 못해요. 평만 하는 겁니다. 그래도 세상에는 평론이 필요하니까 시든 소설이든 또 예술이든 또 음악이든 평론하는 사람들이 있죠. 근데 거꾸로 얘기하면 현명한 평론가는 결코 대안 제시는 하지 않습니다. 대안 제시했다가는 큰일 나죠. 그러니까 항상 평만 합니다. 그렇지만은 밥 딜란의 노래에는 대안이 제시되어 있다는 거예요. 뭡니까? 바로 첫 번째는 네가 많이 잃었다면 더 이상 잃을 게 없다는 얘기고, 또 구르는 돌처럼 이제 당당하게 나아가서 새 출발하는 게 밥 딜란의 그 짧은 대안이 있어야 그 모든 기승전결이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한번 여담인데요. 이런 얘기를 한번 해보겠어요. 대안이 제시되었던 질타와 평론, 평 다음에 평이죠. 이런 평이죠. 대안이 제시되는 그러는 아주 드문 케이스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구약 성서의 예언서입니다. 예언서. 이 구약 성서의 예언서는 굉장히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2500년 전 얘기니까
그 시절의 상황이나 뭐 이런 걸 모르면은 그 내용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어려워요. 사실은 그 전문적인 그 굉장히 많은 작업을 해야만이 이 내용이 뭔가를 우리가 알 수 있게 되거든요. 고전은 그렇습니다. 고전은 지금 글이 아니니까 2500년, 3000년 전 글이니까 그 시절이 어땠던가를 알아야 우리가 그거의 진짜 맥락을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좀 어려운데 어쨌든 이제 이 굉장히 예언서는 어렵지만 그걸 이렇게 쭉 분석해서 연구해 보면 이 예언서는 당시에 잘못하는 사람들, 당시에 타락하는 사람들, 당시에 잘못 행동하는 사람들에게 신랄하게 질타를 합니다. 그리고는 질타해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대안을 제시합니다. 그런데 이 예언서에 나오는 대안은 짧고 강력해서 어느 누구도 거기에 뭐 이의를 제기할 내용이 없어요. 강한 대안을 제시합니다. 근데 오늘날 평론가는 그렇게 강한 대안을 제시할 수 없죠. 그러니까 평론만 하는 거예요. 근데 꼭 예언서에 이렇게 강력한 대안이 나와 있는 것처럼 밥 딜란의 노래에도 강력한 짧은 대안이 나오는데 바로 구르는 돌처럼 앞으로 나아가라. 네가 많은 걸 잃었다면 거꾸로 생각해 보면 네가 더 이상 잃을 게 없다는 증거 아니냐. 인생의 새로운 장을 향해서, 새로운 역사를 향해서, 새로운 너의 인생의 무대를 향해서 이제 구르는 돌처럼 거칠게, 계급장 다 떨어졌으니까 이제는 평민의 마음으로, 옛날처럼 공주의 마음이 아니고 이 노랫말에 보면은 넌 옛날에 그 공주 같았잖아. 그리고는 그러니까 conceal, 숨기는 게 많았잖아. 그렇죠? 이렇게 신분이 있는 사람은 숨길 것도 많죠? 근데 이제 너는 다 드러나서, 속된 말로 다 뽀록 나서, 더 이상 숨길 것도 없지 않느냐. 더 이상 너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도 없어. 이제는 옛날 거 다 떼버리고, 구르는 돌처럼 거칠게 세상에 나아가. 너만의 삶을 새로 살아라. 이렇게 밥 딜란이 대안을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밥 딜란의 노래는 우리가 큰 어려움과 고통을 겪고 있는 우리들에게 정말로 지금도 힘이 되어주는 강력한 메시지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수많은 이유로, 수많은 다양한 그 모습 때문에 늘 넘어지고 실패하고 잃어버리고 그리고 좌절하지요. 밥 딜런은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만약 그대가 가진 것을 다 잃었다면 그대는 더 이상 잃을 것도 없다는 것을 잊지 마시오. 그리고 구르는 돌처럼 모든 거 다 내려놓고 모든 거 다 잊어버리고 모든 거 다 내어놓고 말이죠. 저는 우리 명량해전 있지 않습니까? 명량해전. 이순신 장군. 뭡니까? 신에게는 12척밖에 없어요. 이게 뭡니까? 이순신 장군이 그 손실된 배, 잊어버린 배만 신경을 썼다면 명량해전이 잘 안 됐겠죠. 잊어버린 거는 신경 쓰지 말고 남아있는 12척의 배로 이순신 장군은 새로운 작전을 세우고 거기에 맞는 작전을 수행해서 해전을 승리로 이끌어낸 것이죠. 그러니까 잊어버린 거, 없어진 거, 넘어진 거에 대해서 몰두하는 것보다는 내가 이제 남아있는 거. 우리가 구르는 돌은 뭐가 남았습니까? 나 자신의 존재가 남았다 그랬죠. 남아있는 나의 것으로, 남아있는 나의 모습으로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 무엇을 할 수 있는 것인가, 무엇을 향해 나아갈 것인가, 이것을 깊게 생각하면 그러면 우리들에게는 길이 보일 것이고 또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얻을 것이고 그리고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그러한 그 용기가 생겨나지 않겠는가. 바로 이 노래를 통해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넘어진 이들, 또 좌절한 이들, 화려한 우리들의 이전 것을 다 잊어버린 이들, 그들에게 화자는, 작가는, 또 밥 딜란은 그들의 현실을 딱한 듯 쳐다보면서도 마지막 한마디를 하죠. 구르는 돌처럼 앞으로 나아가라. 바로 그 비슷한 말 중에 그 수탄이 빠따의 이런 말이죠. 무소의 뿔처럼 앞으로 나아가라.
그런 그 아주 유명한 구절이 있거든요. 어떠한 경우에도 소에 있는 뿔처럼 계속 앞으로 나아가라. 바로 이것이 어려운 가운데 우리들에게 생각할 수 있는 또 용기의 문구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